한반도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 순백의 눈꽃이 우리나라의 최대 섬, 제주에 내려앉았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해발 1100m의 도로.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길 옆으로 펼쳐진 설경을 따라가다 보면 눈꽃은 한반도의 진산, 한라산의 정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편도 5시간 이상, 최소 7km의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산행길. 이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에게 왜 산을 오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산에 오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산신의 선물. 이 세상의 것이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죠. (19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수리는 놀라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한라산에 오른 사냥꾼이 활 끝으로 천재의 배꼽을 건드리자 화가 난 천재가 한라산의 꼭대기를 잡아 던져버렸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 산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꼭대기가 움푹 패여버렸다는 신화처럼 흰옷을 입은 한라산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산의 영물 흰 사슴이 나타나 눈밭 위를 노밀지 않을까.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겨울의 한라산과 마주한다는 건 특별한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곧 한라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라산의 줄기는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남단, 바다와 맞닿은 곳엔 화산 활동의 증거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주상전리대입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 수직 단열과 함께 다각형의 독특한 단면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병풍, 푸른 바다와 용암이 만들어낸 제주도의 진 풍경입니다. 사계 중 겨울의 제주는 다채로운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싱그러운 초록을 자랑하는 귤나무들. 초록빛 사이로 황금색의 열매가 조화를 이룹니다. 귤 껍질은 한데 모일수록 강렬한 주황빛을 만들어냅니다. 해풍의 귤 껍질을 말리는 제주의 평범한 일상은 겨울 풍경의 포인트 컬러로 따스함을 덧칠한 한 폭의 그림이 되죠. 바람결을 닮은 곡선, 그리고 검은 현무암. 제주의 성과 색을 대표하는 건 밭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밭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삶의 터전인 땅도, 그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이 섬에선 모두가 어우러져 예술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물빛.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는 은빛 조개껍질 가루를 더 곱게 부서뜨리며 해변의 멋을 쌓아 올립니다. 파도가 춤을 출수록 협재 해변의 색은 다채롭게 변하죠. 푸름을 간직한 다양한 컬러의 바다.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깊이를 더해가는 파란색은 대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아마 겨울바다를 즐겨 찾는 이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바닷속엔 모든 상념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라산과 동시대에 태어난 상군부리는 그 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제주에는 화구 주위의 분출물이 퇴적대에 형성된 오름이 360여 개나 존재하죠. 그 옛날 이곳은 수백 개의 크고 작은 화산들이 불을 뿜어내는 화염의 섬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부좌를 틀고 있는 형세의 아부오름. 그 많은 오름 중에서도 지미봉은 모습이 독특합니다. 분화구의 모습이 마치 말굽처럼 생겼죠. 한라산 꼭대기가 떨어져 나가 산방산이 되었다는 설화처럼 산방산은 전형적인 종상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오름과는 달리 돔 모양으로 봉긋 솟아오른 것이죠. 곧 바다로 들어가려는 한 마리의 용. 길게 머리를 뻗은 용은 해식 절벽과 산방산의 조화로 살아 움직입니다. 이곳에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해서 누군가 용의 머리 부분을 베었다고 하는데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 건 아주 오랫동안 퇴적암을 멋지게 깎아낸 파도와 바람입니다. 시간과 바다라는 솜씨 좋은 이들의 작품. 이곳엔 바위의 아름다움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홀로 매일의 태양을 맞이하는 성산 일출봉. 깎아지는 경사면과 평평한 화구가 자아내는 이 거대 요새는 해저에서 폭발한 화산 활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둘의 산과 바다는 서로 어울릴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둘의 만남은 성산 일출봉과 같은 특이 지형을 빚어냈죠. 보기 드문 수중화산의 흔적. 100여 개의 작은 봉우리가 화구 주위를 빙 두르고 있는 모습이 성벽의 그것과 흡사한데요. 그래서 이름도 성산이라고 붙여진 것이겠죠.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화산섬을 떠나
한반도의 끝자락으로 가려 합니다. 고요한 바다가 육지로 향하는 길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땅끝 마을로 가는 길. 백두대간의 마지막 지점이자 시작점. 이곳에 세워진 땅끝탑에는 한반도 최남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더 이상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 하여 갈술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가련봉을 비롯한 8개의 봉우리가 수레바퀴처럼 능선을 이루고 있는 두륜산.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하여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장소로 서산대사는 이 산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눈이 소복이 쌓인 바위산은 고독하지만 평화로운 겨울의 정취를 가득 담고 있고, 해발 703m의 두륜산 정상에선 남도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푸르러 청산이라고 부르는 섬. 다도해에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청산도의 색이 되살아납니다. 유채꽃의 눈부신 노란색은 푸름 가득한 청산도의 감탄을 더해주죠. 금강산과 비유하는 또 다른 산. 유달산은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목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노령산맥의 마지막 보물이죠. 그 옛날 천연의 요새로 활용됐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목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전 세계의 가창오리가 이곳을 찾습니다. 겨울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휴식처이자 붉은 해가 떨어지는 장소. 이곳에선 시간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흘러갑니다. 호남 정맥의 거대 압류가 남해 바다와 부딪혀 솟아오른 산. 월출산은 남도의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며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신라시대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산에 올랐을까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름다리가 바위 봉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만큼 사람들이 월출산에 오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위산이지만 식생이 풍부하고 그리 높지 않지만 달의 정취를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땅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보성의 특별한 환경은 차나무의 찻잎을 키워내는데요. 갓난아이의 보드라운 볼처럼 갓싹을 틔운 녹차잎은 연하고 연한 녹색을 띱니다. 녹차의 깊은 맛은 아마도 이 싱그러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또다시 하루의 해가 떠오릅니다. 태양이 산마루에 올라앉으면 이 순간을 기다렸듯 구름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 산에 서 있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들의 세계. 지리산의 가을은 이렇게 더욱 깊어집니다. 물안개가 피어나 군무를 이루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이곳은 섬진강이 빚은 생명의 보고, 심실습지입니다. (200만) 제곱미터의 습지는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보석 같은 땅이죠. 알록달록 화려한 단풍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자랑하는 내장산.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내장산의 붉은 계절은 예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죠. 국사봉 정상에 오르면 물안개 사이로 신비로운 섬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옥정호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 섬의 형세가 금붕어와 같다고 해서 붕어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안개와 호수 그리고 붕어섬은 그저 바라보고 싶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말의 귀가 쫑긋 서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시선을 사로잡는 마이산. 누군가 손으로 조각해 놓은 듯 기이한 형태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옛 사람들은 동쪽 봉우리를 아버지, 서쪽 봉우리를 어머니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온화하게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마이산. 전라도의 영산은 그 깊은 품에서 금강과 섬진강 물줄기를 내어줍니다. 경남 남해군. 설을 쌓은 줄기가 더 이상 뻗지 못하는 이곳에 시선을 사로잡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무려 45도에서 70도나 되는 언덕에 설계된 계단식 논. 그리고 108층이 넘는 계단에 무려 680배미를 일구어 놓은 사람들. 환경의 한계를 넘고자 한 의지와 노력이 이렇게 멋스러운 농경 문화를 완성한 것이겠죠.
미륵산 정상에 서면 통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세계의 미항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항구. 어떤 항구가 한려수도와 같은 비경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통영항에서 14km 백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석 같은 섬, 비진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섬과 바깥섬이 모래길로 연결돼 있어 흡사 거대한 모래시계처럼 보이는데요. 신비로운 산호빛 바다 위 비진도에는 아름다운 풍광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100여 개 섬 중 수려함으로 손꼽히는 섬, 대매물도. 대매물도의 곁에는 형보다 더욱 어여쁜 동생섬, 소매물도와 등대섬이 있죠. 거제도 남동쪽 끝자락에서 뚝 떨어져 나간 돌섬. 갈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자태가 바다 위의 금강산과 같다 해서 사람들은 이 작은 섬을 거제 해금강이라 부릅니다. 커다란 바위 몸체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바닷속에선 넷으로 갈라져 있죠. 거제 해금강엔 사람 대신 각종 희귀식물들이 털을 잡으며 절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의 요람이자 땅과 물, 그리고 대기를 정화하는 생명의 땅. 태초의 자연이 지금의 우리에게 건네는 더없이 맑은 선물. 우포늪의 얼굴은 오늘도 여전히 푸릅니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천년을 오갈 수 있는 곳. 경주 대릉원에 있는 23기의 거대 능은 아주 오래전 이 땅에서 숨쉬던 삶의 흔적이자 화려했던 왕조의 증거죠.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땅과 바람을 통해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암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낸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부채를 활짝 편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주상절리입니다. 경주 앞바다에 펼쳐진 부채꼴 주상절리는 세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형태로 동해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경주 토암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흘러드는 간포 앞바다. 이곳에 신라 문무왕의 안식처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픈 고대 왕의 염원. 바닷속에 깃든 전설은 지금도 이렇게 잔잔한 파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자리를 바꾸는 시간. 한반도의 꼬리, 호미곶의 손가락이 태양을 잡을 때 어쩌면 더 멋진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자 구룡포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어떤 계절보다 빠른 손길이 오가는 항구 마을인데요.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맛이 깊어지는 과메기와 오징어. 집집마다 풍성하게 겨울의 맛이 걸려있죠.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계절이 찾아오면 주황산의 멋도 깊어집니다. 기암절벽과 그 사이사이 오색으로 물든 단풍은 오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죠. 산을 이루는 거대 바위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렬해 놓은 듯 하늘을 향해 호기롭게 자태를 뽐내고,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협곡은 상상을 자극하는 신비로움을 뿜어냅니다. 하늘을 담은 주산지와 단풍으로 물든 주황산의 조화는 세상의 그 어떤 비경과도 비할 수 없죠. 남쪽으로만 흐르던 낙동강이 잠시 방향을 돌려 들렀다 가는 곳. 낙동강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은 연꽃이 물 위에 뜬 모습처럼 단아한 멋을 자아냅니다. 한옥과 초가지붕 아래 오랜 전통을 간직한 마을. 강과 마을은 하나가 되어 삶을 이어갑니다. 유려한 물길이 선사하는 비옥한 땅. 까마득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젖줄이 되어온 낙동강은 드넓은 평야를 빚어냈습니다. 사벌 평야 아래에는 상주의 털을 잡았던 고대 왕국 사벌국의 역사가 숨쉬고 있죠. 잔잔히 흐르는 강은 잊혀진 왕국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물길은 어우러진 비경에 빛을 더합니다. 힘찬 물줄기가 계곡을 굽이쳐 오르듯 꼬부랑길이 이어지는 고갯길. 해발 430m, 속리산의 첫 관문인 말티고개는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꼬부랑 언덕은 특별한 풍광을 선사하는데요. 가마를 탄 왕이 이 길 위에서 말로 갈아탔다고 하는 옛 이야기처럼 말티고개를 오가는 이들의 추억은 앞으로도 쭉 전해지겠죠? 하늘 아래 구름일까? 바다 위에 안개일까? 허락된 자에게만 그 얼굴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섬, 외연도. 빛이 드리워지자 서서히 거치는 해무 사이로 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령의 섬 중에서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연기에 쌓인 흐릿한 섬이라는 이름을 지닌 외연도. 세 개의 산이 바라보는 평평한 자리엔 아담한 항구 마을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마을 뒷산은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등 상록수림으로 가득한데요.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된 당산 일대는 수백 년간 눈부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섬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해녀의 숨빗소리. 가늘지만 선명한 생명의 소리가 외연도의 멋을 더합니다. 신선이 논이는 산이라는 걸 어찌 알았을까?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험한 산으로 불려온 월악산. 달이 뜨면 영봉에 걸린다 하여 이름 지어진 월악산은 그 규모와 함께 산세가 깊고 험준합니다. 해발 고도 1092m의 영봉은 암벽 높이만 150m, 둘레 4km의 거대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동양의 마터호른이라고도 불리죠. 하늘 아래 펼쳐진 월악산의 푸른 기세. 이 절경을 두고 어찌 붓을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산수화를 그리지도 시를 읊지도 못하니 눈으로 가득 담아 월악산을 새겨봅니다. 월악산의 수려함을 따라가다 보면 저 아래 하늘을 담아놓은 물빛 호수가 얼굴을 내밉니다. 물속에 비친 바위가 거북이 같다 해서 불려온 구단봉. 중국의 소상팔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이 아담한 산은 그 능선은 설악이요 좌우의 기암절벽은 금강이라 불립니다. 겸재 정성과 단원 김홍도는 옥순봉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화폭 속에 담긴 충주호의 비경들이 증명하듯이 호수와 산 그리고 하늘은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의 자태를 뽐냅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는 면적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청송으로 어우러진 깊은 계곡과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느긋이 뱃놀이를 하고픈 깊고 푸른 호수. 이곳에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지의 여신이 봄을 데리고 오면 철쭉은 고운 분홍빛으로 소백산을 물들입니다. 능선을 따라 흐르는 분홍의 꽃은 소백산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죠. 자연은 그리 쉽게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짙은 운해가 감추고 있던 비경. 그것은 바로 정선의 한반도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자연은 한반도 백두대간의 고절을 섬세하게 빚어냈죠. 가을의 끝자락, 민둥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빛,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억새 군락지. 정상엔 울창한 나무도 기암 괴석에 봉우리도 없지만 억새로 뒤덮인 민둥산은 어떤 산보다 세련된 멋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금강의 가을 옷은 고운 색만 붓에 찍어 그려낸 듯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작은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더없이 잘 어울리는 시간. 풍요와 멋의 계절은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더욱 선명한 색으로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습니다. 강원도의 여름은 계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센 물줄기는 바위에 그 흔적을 남겨놓았죠. 요서남 돌개구멍은 계곡의 모래와 자갈이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며 형성됩니다. 그 어떤 조각가가 이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을의 수령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치악산 비로봉에 오르면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눈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온 산은 지금도 깊고 깊은 기운을 지니고 있죠. 해발고도 1,000m에 육박하는 대관령에선 양떼를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한층 가까워진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양들이 있는 곳.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탁 트인 이곳에 서면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산새가 5개의 연꽃잎에 쌓인 연심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오대산. 울창한 숲과 부드러운 능선을 지닌 오대산은 천년 역사의 현장이자 불교 문화의 성지이며 비경을 숨겨놓은 강원도의 명산입니다. 계곡의 모습이 금강산의 축소판처럼 수려한 소금강 지구. (10km)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보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 저 소나무는 바다에 솟은 기암절벽 끝에 뿌리를 내렸을까? 바위와 해손, 그리고 바다가 만나 하조대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홀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청송은 고요히 그 기세를 뿜어내고 있죠. 영남 울산에 있던 바위가 천재의 부름을 받아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멈춰버렸다는 전설이 깃든 곳. 울산 바위에선 그 기세만큼 웅장한 바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색의 비단실로 술을 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설악의 단풍은 탄성을 내뱉기에 충분합니다. 능선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 기암괴석의 자태는 설악산만의 비경을 그려내죠. 주봉인 대청봉에서 권금성까지 이어지는 화채 능선은 몽유도원도 속 풍경처럼 신비롭습니다. 뾰족한 바위의 행렬이 공룡의 등처럼 생긴 공룡능선. 설악산의 거대 공룡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고개 위에 잠들어 있고 용의 이빨처럼 솟은 바위 봉우리, 용화장성은 신선이 거대한 용과 함께 설악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케 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이 필요 없는 산. 또 한 번의 가을이 가고 설악산의 정취는 한층 깊어갑니다. 더위가 단번에 사라지는 이곳, 인제의 내린천입니다. 거친 계곡의 물살을 직접 느껴본 자만이 내린천의 매력을 알 수 있죠. 이 계절의 한가운데 자연과 사람 사이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울림이 되살아납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호명산. 그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울 같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하늘빛 물웅덩이. 호명호와 그 아래로 펼쳐진 수려한 산세는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이루는 거대 물줄기. 한강은 서울의 허리를 가로지릅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는 강은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죠. 빌딩 숲과 자동차의 행렬은 서울의 일상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연은 살아 숨을 쉽니다. 서해안 한강어귀에 위치한 강화도. 강 아래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름의 섬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외세 침입의 최후의 보루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강화도. 섬을 둘러싼 천혜의 환경은 치열했고 고단했던 이 땅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답을 전하듯 당부만검의 시간을 품은 만이산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고 정상에 위치한 참성단은 현재까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남단 해안가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갯벌. 바다가 물러간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의 요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강화도 남단 갯벌은 영양염류가 높은 천혜의 환경이죠.
바다를 땅으로 만들고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시와 방조제. 12km로 뻗은 방조제와 새로운 육지의 끝으로 해가 집니다. 갯벌은 광활한 초원이 되었습니다. 드넓은 평지에 홀로 솟아있는 수섬은 이 일대가 바다 한복판이었다는 증거죠.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땅은 시간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서울과 경기를 걸쳐 병풍처럼 펼쳐진 북한산. 바위산의 매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은 삼각산입니다. 정상부에 위치한 만경대와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 세 개의 봉우리가 뿔처럼 솟아있다고 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불려온 이름이죠. 화강한 봉우리의 행렬. 산은 독특한 능선으로 빚어진 세월 동안 저 아래를 굽어보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에 북한산이 있다면 북쪽에는 도봉산이 솟아 있습니다. 큰 바위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 도봉산이라 이름 지어졌죠. 선인이 돌을 닦았다고 전해지는 선인봉은 암벽 높이만 200m. 웅장함과 굳은 기세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누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 바위들을 쌓아 올렸을까? 도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자운봉에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전리와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기암절벽과 다양한 굴곡의 봉우리들로 빼어난 경치를 뽐내는 도봉산. 서울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눈앞의 비경 속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역사의 비극을 탄식하는 물길. 한탄강은 크고 아름다운 여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 한을 담아 슬픔과 탄식의 강으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강보다 변화무쌍한 한탄강은 용암지대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현무암 평원을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오랜 시간을 흐르고 흘러 수직 절벽과 비대칭 협곡을 형성한 것이죠. 도끼로 바위를 내리친 듯 물줄기가 3번이나 꺾여 떨어지는 삼보연 폭포. 바위 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폭포는 경제 정선의 마음을 사로잡아 붓을 들게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 상류에 이르면 계곡을 잇는 두 개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현대식 철골 구조의 한탄대교이고 또 하나는 낡은 콘크리트의 승일교입니다. 한국 전쟁 전 북한 땅이었던 이곳에서 공사를 시작해 휴전 이후 우리의 땅이 되어 완성된 승일교. 남과 북이 함께 세운 다리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은 그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북쪽 끝에 닿을 수 있기를. 더 이상 한탄강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영혼을 고이 담아 멀리 가는 바람에 실어보냅니다.